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간밤 화려하게 막을 내린 뉴욕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금요일장 산뜻하게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이 10일 추가 양적에 대한 힌트 그리고 경기 지표,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3대 호재가 맞물리면서 S&P 500 지수는 2달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섰고요. 다우도 조정 장세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 일단 우리 시장이 그대로 분위기를 이어봤습니다. 어제와는 상당히 또 다른 그런 얼굴인데요. 그래도 달라지지 않는 건 여전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바로 어닝쇼크의 충격입니다. 당분간 업종 대표 종목들의 실적 발표 그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 확대에 대한 좀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는 오늘 증권사 코멘트 좀 많이 나왔고요. 단기적으로는 실적 기대주를 중심으로 한 좀 대응이 필요하다. 아주 종목 선택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코멘트까지 함께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3분기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어제 현대차에 이어서 현대차 3인방 지금 시장의 평가를 받을 예정이고요. 현대유와 만도, CJ제일제당, 현대건설, S1도 오늘 실적을 냅니다.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오늘 시적 결과 발표 잘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오후장에 또 나타날 변동성에 대비해서 세심하게 시장 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10시 구간은 지금 시장 분위기 그대로 이어가면서 1% 넘는 상승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흐름들 점검해 보시죠. 박상정 캐스터입니다. 네, 2050선 단기 저항권에 부딪혔던 코스피 지수 방향성을 잃을 만한, 그리고 또 에너지가 다소 좀 없어질 만한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게 글로벌 호재가 나왔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돈을 풀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죠. 바로 ECB의 추가 양적 완화 기대감. 미국 증시가 그렇게 반영했던 것처럼 우리 증시에서도 긍정적으로 호재로 인식을 하면서 위쪽으로 다시금 방향성 잡아가며 에너지를 만들고 또 이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장 유가증권 시장은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지수는 2050선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1.5%가량 오르고 있고요. 2050선 초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일 이동평균선 위에서의 흐름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수급 상황도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물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외국인 757억 원의 매수 우위고요. 기관 쪽에서는 624억 원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 차트 보시면은요, 외국인 빨간색 그리고 기관의 파란색이 나란히 예쁘게 좀 각도를 만들어가면서 매수 규모를 확대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9시 30분 구간부터 개인 쪽에서는 빠르게 매도 물량을 늘립니다. 현재 개인 쪽의 매도 폭은 1,300억 원이 넘어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전업종 상승입니다. 상당히 좀 오랜만에 이런 그림을 보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탄력이 좋은 쪽은 의약입니다. 3.23%의 상승 흐름. 잠시 후 조금 더 자세한 종목군들 체크해 보고 했고요. 철강금속과 화학, 의료정밀 서비스 순으로 나란히 2%대 상승 흐름입니다. 쭉 보시면은 오늘 산업 소재 쪽 흐름 양호하네요. 철강 그리고 화학 쪽의 동반 상승 흐름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가장 강한 업종이 의약 쪽이었는데요. 이 제약주들의 동반 강세가 상당히 좀 돋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 제약주들 위주로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미약품 있습니다. 오늘 자그마치 7%나 오르고요. 현재 주가는 46만 4천 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지난 10월 14일부터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은 직전 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어느 정도 해주고 이제 꾸준히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6% 정도 올랐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단기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이 특허와 관련된 기술 이전과 관련된 기대감 연내 한 건이 남아있다라는 내용은 계속해서 좀 작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점차 투자 심리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로 시장에서 다시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오늘장에 이 제약주들 강세 흐름 이끌고 있고요. 이 밖에도 보시면은 대화제약이나 에스텍파바, 유한양행, 종근당, 동아 ST 모두 다 3에서 5%대 동반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시총 상위주들도 대체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부터 좀 체크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1.09%가량의 상승이고요. 129만 4천 원권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장 조금만 더 힘을 내준다면 130만 원 회복도 가능한 자리고요. 이런 가운데 IT 추가적으로 더 체크하자면 SK하이닉스가 눈에 띕니다. 그동안에는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도와주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죠. 계속해서 경쟁 심화를 부추길 만한 이 악재성 내용만 작용을 하면서 주가는 힘없이 내려왔는데 오늘 장에 반등 나옵니다. 현재는 3% 가까이 오르면서 33,000원 부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차 0.6% 정도의 상승 흐름, 현재 1% 정도까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는 어제장에서 실적을 내놨는데 다소 시장 예상치에 못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좀 주가는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기아차도 나란히 1%대 상승 흐름이고요. 오늘 장에서 아마 실적이 나올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 3인방은 오늘 장 나란히 1% 안팎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적과 관련된 내용을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번 주, 특히나 주 후반에 대형주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희비가 상당히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LG 디스플레이와 LG 상사 어제장 마감한 이후에 나온 종목들입니다. LG 디스플레이 매출액은 전분보다 더 좋았고요. 또 시장 컨센서스보다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소폭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다소 좀 부정적인 이런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LG 디스플레이가 4%대 하락입니다. LG 상사도 비교적 좀 부진한 실적이었습니다. 0.7% 정도의 하락 흐름. KB금융도 약간 조정받고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어제 어닝 쇼크 이런 여파가 오늘까지도 이어집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8%대 급락입니다. 반면에 실적 좋은 종목 SK이노베이션 조금 전 9시 구간 후반에 실적을 내놨는데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적이 보시면은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이 2,100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영업이익이 3,639억 원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644% 늘어난 수준이고요. 컨센서스 대비로는 약 70% 정도 상회하는 수준,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주가는 6.5% 가까이 급등이고요. 11만 5,500원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증권가도 바쁩니다. 실적이 나옴에 따라서 후속 작업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더 자세한 레포트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여의도 증권가 특징주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실적과 관련해서 어떤 판단이 나오고 있는지 스튜디오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LG 디스플레이가 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적 악화를 나타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LG 디스플레이가 4분기에도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할 거다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증권사들도 있었는데요. 그럼 구체적인 리포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첫 번째 리포트 토러스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패널 시황 악화, 여전한 미래 불확실성이라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트레이딩 바이로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28,000원에 하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판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의 훼손이 현실화됐다고 했고요. 수익성은 시장의 기대치를 다소 하회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3분기 실적 확인해 보시죠. 네, LG 디스플레이는 3분기에 매출액이 전년 대비 9.3% 증가한 7만 1,58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9.8% 하락한 3,32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5.9% 상회했고 영업이익은 5.5% 밑돌았습니다. TV용 패널의 판가 하락에 따른 원가율과 판관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는데요. 판가 하락은 4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리츠중금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네, LCD 패널 수익성 악화 지속이라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홀드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26,000원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3분기 영업이익이 3,329억 원으로 기대치를 소폭 하회했다는 점에 역시 주목을 했고요. 또 LCD 패널의 공급 과잉이 심화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LCD TV 패널의 수요 감소로 이 패널의 공급 과잉이 심화될 거라 내다본 건데요. 관련 자료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이 빨간 선이 바로 S&D 글랏 비율, 즉 공급 과잉 비율인데요. 최근 들어서 계속 공급 과잉이 늘어남에 따라 4분기에는 거의 10%의 과잉이 나타날 거라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의 주요 제품인 43인치 TV 패널은 중국의 신규 진입이 예상돼서 이에 따른 경쟁 심화가 불가피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네, 단기 주가 상승 여력 제한적이라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28,5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4분기에도 이익 감소세가 이어질 거라 전망을 했고요. LCD TV 패널의 가격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LCD TV의 수요 부진과 과잉 재고로 인해서 LCD TV 패널 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한 건데요. 그럼 LCD TV 패널의 가격 증감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하락하면서 마이너스의 증감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경기 부진에 따른 LCD TV 수요 부진과 또 수급 악화에 따라서 LCD TV 패널 가격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이 당분간 가격 상승 여력은 좀 제한적일 거라 판단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럼 LG 디스플레이의 주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4.46% 하락한 22,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코스닥도 오릅니다. 하지만 유가증권 시장만큼의 에너지는 아닙니다. 현재 1% 미만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680선은 그래도 회복을 했습니다. 현재 지수 보시면은 전거래일 대비 0.91%의 상승 흐름이고요. 682.48선 부근 지나갑니다. 어제 굉장히 좀 힘들었던 장세 흐름이 이 하나의 음봉으로 좀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오늘장에서는 좀 갭상승으로 출발이 됐었는데요. 그럼 분봉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해외 쪽에서 나왔던 이 긍정적인 재료 이 부분으로 인해서 갭상승 출발이 됐었고요. 하지만 시가를 고가로 만들고 뚫어내지를 못합니다. 오늘 시초가가 683선이었는데요. 약간의 좀 출렁거림 나왔지만은 680선 초반대에서 거의 옆으로만 움직이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소 아쉬운 점이 바로 수급인데요.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였지만 코스닥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오늘도 기관은 팝니다. 현재 기관의 매도가 120억 원가량 되고요. 이런 가운데 투신권에서 최근에 코스닥에 계속해서 좀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점 다소 부담 요인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포지션이 좀 바뀌었는데요. 장 초반에 좀 매도하다가 10시 구간대 들어서면서 아주 소폭이기는 하지만 매수 권역으로 넘어왔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수가 5억 원으로 플러스 전환된 모습이고요. 개인이 장중에 내내 사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의 매수 120억 원가량, 따라서 개인의 매수와 기관의 매도가 현재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군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인데요. 오늘 대체로 빨간불 켜고 있었는데 조금 전 10시 구간 들어오면서 또 파란불이 잠깐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황 확인해 보시죠. 다시금 빨간불로 바뀌었네요. 보시면은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다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에 동서나 메디톡스가 잠깐 좀 마이너스 전환이 됐었는데 다시 좀 빨간불 보합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일단 탄력 좋은 쪽부터 살펴보시죠. 바로 셀트리온 3%대, 바이로메드 4%대 쭉 보시면 시총 상위줄 가운데서도 눈에 띄게 오른다 싶은 만한 종목들은 대체로 제약, 바이오입니다. 앞서서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의약품 업종 지수가 가장 탄력이 좋았는데요.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로메드 4.5%가량, 코미팜도 역시나 좀 비슷하게 묶을 수 있는 종목이죠. 2.36%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주들이 꽤 있습니다. 새롭게 상장한 종목도 있고요. 인적 분할을 하면서 분할 상장된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다소 좀 힘에 부치는 그런 첫날 데뷔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신규 상장 종목 보겠습니다. 에이티젠이라는 종목인데요. 암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16% 하락.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좀 부진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시초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종목 공모가가 17,000원이었는데요. 시초가가 34,000원. 공모가 대비 100% 오른 가격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시작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을 지켜내지 못하고 현재는 약간은 좀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모가는 상회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이어서 현대 상사에서 인적 분할해서 새롭게 상장된 현대 CNF도 보겠습니다. 현대 상사 쪽에서요. 브랜드 사업과 신사업 쪽을 인적 분할해서 만든 업체고요. 이에 따라서 현대 상사 지금 현재는 좀 거의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이 없네요. 현대 CNF 같은 경우는 5만 원권 이탈하면서 현재 시가 대비로는 다소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12월물 현재 상황입니다. 선물지수 250선 턱걸이입니다. 오늘 탄력 좋습니다. 1.45%의 강한 상승 흐름인데요. 과연 어느 쪽에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걸까요? 수급 보시죠. 현재 개인 쪽에서의 물량입니다. 870계약가량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오늘 좀 사고 있네요. 2200계약의 강한 매수 우위. 반면에 기관 현재 3000계약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몇 시 궁한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